역사 속의 이야기나 신화, 꿈, 동화에는 인류의 원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재조명합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고대 사람들은 미라나 진흙판과 같은 유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야기꾼들이 좋아하는 주인공 중에 거미 아난시가 있습니다. 아난시는 가끔 속임수를 쓰기도 했는데 때로는 자신의 속임수에 스스로 낚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난시가 거미가 된 것도 이 속임수 때문입니다. 이야기 중에 아난시와 그의 친구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하라 사막의 남쪽에 있는 서아프리카의 나라 나이지리아의 요르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나중에 그들이 노예가 되어 오늘날 미국에서 살 때도 계속 전해진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아난시는 배가 고파서 맛있는 참마를 저녁밥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참마는 감자만한 크기에 코코넛처럼 껍질이 딱딱한 뿌리를 가진 식물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참마를 땅에 심어왔습니다. 거미 아난시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난시는 뜰에서 가장 통통한 참마 몇 개를 파내어 진흙으로 만든 화덕에 조심스럽게 구웠습니다. 이제 꺼낼 때가 되자 참마의 냄새가 너무나 좋아서 아난시는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막 시작하려고 자리 잡았을 때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그 거북이는 아난시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난시는 자기가 먹을 참마와 거북이를 번갈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먹을 참마뿐인데 저 거북이가 반을 먹어버리면 나는 배부르게 먹지 못할 거야. 그때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이봐 아난시, 참마 냄새가 정말 끝내주는군. 나는 너를 만나러 오느라 하루 종일 기어왔어. 덕분에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지. 그러니 네 참마를 같이 나눠 먹어도 되겠지?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손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뿌르퉁해서 말합니다. 내 참마를 자네와 같이 먹게 돼서 참으로 기쁘군. 앉아서 마음껏 들게나. 거북이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가장 통통한 참마를 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난시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 더러운 발로 먹으려는 건가? 이봐 친구, 먼저 좀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사실이 그랬습니다. 거북이는 하루 종일 기어왔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물이란 물은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러운 모래투성이었습니다. 거북이는 자신이 보기에도 발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어디서 씻지? 거북이가 물었습니다. 강에 가서 씻고 오게나. 그리 멀지 않아. 여기서 1km도 안 돼. 불쌍한 거북이는 발을 씻기 위해 일어나서 강까지 엉금엉금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참마는 이미 절반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난시는 입이 불룩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가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먼저 먹기 시작했다네. 하지만 이리 와서 조금이라도 먹어볼게. 거북이는 참마를 집으려고 발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난시가 또 소리쳤습니다. 이봐 거북이 친구, 가서 씻고 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내 식탁을 더럽히지 말라고. 거북이는 다시 씻으러 힘들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느릿느릿 조심스럽게 풀 위를 기어 돌아왔습니다. 거북이는 이제 식탁에 앉아 깨끗한 발을 뻗어 참마를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참마는 이미 마지막 부스러기마저 사라진 뒤였습니다. 거북이는 텅 빈 접시를 슬프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거북이가 말합니다. 아난시, 식사에 초대해줘서 고맙네.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오게나.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세. 거북이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엉금엉금 기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아난시는 강둑에 있는 거북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거북이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말했었지. 오늘은 거북이의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겠군. 그는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습니다. 거북이 안에 있나? 저녁 먹으러 왔다네. 거북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껌뻑이며 아난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다 되었네. 저 아래로 함께 가세. 그렇게 거북이는 아난시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강 바닥에 식탁을 차려 놓았다네. 물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세. 이렇게 말하고 거북이는 물속으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더니 강 바닥으로 헤엄쳐 내려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난씨는 강둑에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난씨도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가벼워서 물 위로 다시 떠올라 버렸습니다. 헤엄쳐서 내려가려고도 해보고 가라앉아 보려고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래의 물속에서는 거북이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아난씨는 자신의 작은 코트 주머니에 자갈을 가득 채운 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난씨는 돌멩이처럼 가라앉았고 거북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강바닥까지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접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네, 먹어보게. 그런데 아난씨, 우선 코트를 벗게나. 식탁에서 코트를 입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난씨는 코트를 벗었습니다. 코트 소매에서 팔을 빼자마자 그는 물 위로 다시 떠올라 버렸습니다. 그가 물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보니 거북이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녁밥 고마웠네, 거북 친구. 아난씨는 뿌르퉁해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강둑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축축하고 배는 몹시 고팠습니다. 아난씨는 저녁도 얻어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아난씨와 거북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 중 접시와 호리병에 식사를 대접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 유대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무렵 기원전 620년경에 태어나 인도에서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1년 전인 기원전 564년까지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소포스, 우리에게는 이솝으로 더 알려진 이솝 우화는 당시 그리스 로마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심지어 인도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편집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설화들은 고대인들의 생각이나 일상, 그리고 가치와 풍습 따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을 떠나 푸른 초원을 향할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아난씨와 상상 속의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